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왕따나 따돌림이라는 개념에 익숙치 않았던 완전 초창기 시절에는 누군가가 따돌리면 따돌린 사람을 욕하기보다 정말 희한하게 너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네 성격을 좀 고쳐야지. 라는 식으로 비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상식과 같은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관계의 정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쟁 같은 삶에서 자존감이 무기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손자병법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수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전쟁이란 것이 단순히 힘이 강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현재 앞두고 있는 전쟁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미리 알아야 할 정보들엔 상대방 군대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징, 즉 지형과 날씨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아군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아군들의 상태가 장수에 대한 존경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충만하냐가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대 군대에 관한 정보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타인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전쟁터는 우리들의 직장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발생되는 시공간적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아군에 대한 면밀한 정보 파악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아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즉,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에 대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터와 상대방은 피할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피할 수 없으니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괜히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르게 생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나와 맞는 코드를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적당히 서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의 거리를 둬야만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몇몇은 서로가 가진 상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조금의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사이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대한민국의 학생들 10명 중에 3명은 왕따 경험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왜 상대방을 괴롭혔냐고 질문을 했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1위가 장난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2위부터 4위까지의 이유들 역시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화풀이, 그리고 단지 마음에 안 들어서였습니다. 문제는 이 심각한 관계의 갈등, 따돌림이 잠깐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스쳐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하는 이유를 분류해보면 대략 3가지로 분류됩니다. 생각했던 업무와 달라서, 하는 일에 비해 돈을 적게 벌어서, 그리고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해자들보다 피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운 나쁘게 걸렸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반면, 피해자들의 경우엔 진짜 본인의 성격 자체가 문제투성이라서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 역시 위축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용기 내는 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다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왕따나 따돌림이라는 개념에 익숙치 않았던 완전 초창기 시절에는 누군가가 따돌리면 따돌린 사람을 욕하기보다 정말 희한하게 너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네 성격을 좀 고쳐야지. 라는 식으로 비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상식과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안 좋은 문화처럼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 누군가를 따돌리고 험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따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조직에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되면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이 좋지 않은 평판으로 뒷담화를 당하는 걸 목격할 땐 그게 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내가 따돌림을 받는 입장이 됐을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심지어 마음에 없었지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 분위기상 정말 소속감을 그냥 느끼고 싶어서 함께 했었던 욕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그 충격은 완전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갖추면 마음에도 없는 타인의 욕을 같이 할 필요도 없고요. 또는 누군가 내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정 듣기 싫은 소음이면 가서 당당하게 묻고 따지면 그만이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존감을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제가 보기엔 그 방법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방법이 독서와 운동이었는데요. 운동은 계획한 것을 이뤄나가면서 내 몸이 변화한다는 것에서 정말 큰 성취감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과정에서 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타인들과의 험담하는 그 시간보다 내 스스로 나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더 에너지와 시간, 물질들을 쏟게 되는 겁니다. 독서는 생각의 힘을 기르게 만들어서 쉽사리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의 입김에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방향에 눈을 두고 그쪽에서 계속 나의 에너지를 쏟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과 독서는 절로 자존감이 올라가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줍니다. 그리고 처음엔 유난맞아 보일 것 같아서 다들 뭐 회식하러 가자 할 때 운동하러 간다거나 혹은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단을 따로 먹는다거나 하는 작은 행동조차 굉장히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존감을 독서와 운동으로 키워나가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심지어 나를 그 무리들 중에서 함께 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흔들리지 않는 좋은 습관을 갖춰나가는 거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는 하지만 상처투성이로 현 조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낙담만 거듭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내가 피해자인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 현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게 된다면 이는 다른 더 좋은 환경에서 도약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되므로 오히려 다시 이런 곳에 발 디디지 말아야지 하며 더욱 발전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긍정적인 사고와 신체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잘 갖고 나가시기 바라며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적군인 타인 그리고 전쟁터인 현장, 장소, 직장 이것들보다 아군인 스스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른 관계에 관한 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의 정석이었습니다.